오늘은 입체 도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입체 도형 중에서 건널비와 부피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회전체라는 것은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이 회전하는 이 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회전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90도, 90도. 요거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은 이쪽은 이렇게 해서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기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원기둥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붙인 다음에 요거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360도 회전을 시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는 한 개 점이니까 한 개 점이 있고, 여긴 선이 있으니까 그 선이 이렇게 원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여기 선은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360도 돌면 이쪽도 선이 생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는 원이고 여긴 점이 하나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우리가 원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쪽에다가는 이런 모양을 붙여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원이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모양이 이거랑 똑같이 반원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이 도형을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기둥과 원뿔과 구에 대해서 건널비와 부피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입체 도형의 건널비.
이체 도형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로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 크게 원기둥이 있고 각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면은 원기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를 윗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면, 옆에 있으니까 옆면, 밑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건널비라는 것은 옆면과 윗면과 밑면, 요 세 개를 더한 것이 건널비입니다. 그래서 윗면과 밑면은 넓이가 똑같으니까 밑면의 넓이, 그래서 밑넓이라 부르겠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이 두 개 면적은 똑같으니까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옆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기둥 같은 경우는 각기둥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각기둥인데, 이게 사각형 모양이면 사각기둥, 여기가 오각형이 되면 오각기둥, 여기가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이렇게 부릅니다. 여긴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에서 이것의 전개도를 그리면 여기 이런 면이 4개가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4개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윗면을 이렇게 붙이고 밑면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랬을 때 이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옆면과 윗면, 밑면, 이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기둥이 있을 때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3, 여기 길이가 5,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 하면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먼저 이것과 같은 전개도를 그려서 구할 수도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널비니까 이 면적, 요 면적은 2, 3은 6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는 6, 요 아래도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넓이가 6, 윗넓이도 6이니까 6 곱하기 2를 해주고, 이번에는 옆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옆면은 여기 옆면을 다 구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5니까 이쪽이 5가 되고, 여긴 2, 3, 2, 3이니까 2, 3, 2,
3. 요거 4개 합친 게 옆넓이입니다. 요 길이 계산해주면 2하고 3 더하면 5니까 5 더하기 5는 10. 그래서 옆넓이는 5하고 10하고 곱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6이 12. 그 다음 여기 있는 5하고 10하고 곱하면 50. 두 개 더해주면 6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6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쪽 문제를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지우고 두 번째로 뿔이 있습니다. 뿔. 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뿔은 원뿔이 있고 각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은 이렇게 생긴 게 원뿔이고 각뿔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게 각뿔입니다. 밑에가 사각형이면 사각뿔, 밑에가 삼각형이면 삼각뿔, 밑에가 오각형이면 오각뿔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사각형이니까 이건 사각뿔이 되겠습니다. 이런 뿔의 건널비를 어떻게 계산하면 이것도 전개도라는 걸 그립니다. 전개도. 이렇게 생긴 전개도를 이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뿔이 나오고 얘는 이렇게 생긴 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를 옆넓이라 부르고 요것도 옆넓이 부르고 요거를 밑넓이라 부릅니다. 요거를 옆넓이, 요거를 밑넓이 이렇게 부르면은 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밑넓이하고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옆면의 넓이가 하나, 밑넓이가 두 개니까 2를 곱했지만 뿔에서는 밑넓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위에는 점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구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9가 있습니다. 9의 건널비를 계산하려고 하면 9는 이렇게 생겼는데 9를 이렇게 반을 자르면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이 원이 그려지는데 이 원을 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이 구 겉에 있는 예를 들면은 이 구 겉면 이 겉면에 예를 들면 귤 같이 과일 귤처럼 껍질을 벗겨내보면 이게 귤이라고 생각하지만 귤 껍질을 까서 이렇게 귤의 껍질을 이렇게 붙여보면은 이렇게 귤의 껍질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
겉에 있는 귤을 까서 다 여기다 넣어주면 이 원이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 정확하게 4개의 여기 있는 원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 있는 귤 껍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 예를 들면 이 표면에 있는 이런 귤 껍질을 갖고 와서 이 잘라진 요 원에다가 덮여 씌우면은 이렇게 딱 4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귤 껍질을 까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의 반지름을 이 구에서 여기서부터 이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이 원의 반지름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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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요 길이가 다 R이 돼서 요 넓이인 파이 R의 제곱 그게 4개가 나오니까 4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구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건널비를 구할 때 이렇게 구가 있는데 반지름이 2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 모양의 이 축구공 모양의 그 구의 반지름이 2일 때 건널비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4파이 곱하기 R의 제곱 여기가 2라고 하면 2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2번 곱하면 4가 되고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16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입체도형의 부피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입체도형의 부피.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둥의 부피. 부피라는 것은 이렇게 욕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도형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이 물이 흘러넘치는 양, 이 물이 흘러넘치는 양을 부피라고 합니다. 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기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기둥이 있을 때 원의 반지름은 2이고 높이는 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부피는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밑넓이는 요 밑넓이 얼마가 되냐면은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인 2의 제곱, 요게 밑넓이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라고 했으니까 높이 6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곱해주면 2 곱하기 2는 4고 4, 6에 24니까 24, 여기에 있는 파이. 이렇게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뿔의 부피를 알아보겠습니다. 뿔도 원뿔이 있고 각뿔이 있는데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뿔을 구하는 방법은,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높이, 이 뿔 위에서 이 밑에 90도로 내려가는 이 높이를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6. 그 다음에 여기를 직각, 여기도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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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길이가 5, 여기도 5. 이렇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뿔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뿔의 부피. 자, 뿔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뿔은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이걸 계산해보면 3분의 2 부피는 3분의 1, 뿔에서는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밑넓이는 가로가 5, 세로가 5니까 5 곱하기 5는 25. 높이는 여기서 이 아래 면까지 수직으로 나오는 길이, 그러니까 6이니까 6. 이걸 곱해주면은 3분의 1하고 6하고 곱하면 3, 1은 3, 3, 2, 6. 25하고 2랑 곱하면 5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의 부피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9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데 3분의 2에다가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r일 경우에 밑넓이는 파이 r의 제곱, 높이는 여기가 이렇게 원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r, 여기도 r이니까 2r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2는 4 파이, r이 2개 있고 3개 있으니까 r의 세제곱.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뿔의 부피라든가 기둥의 부피,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체도형의 성질에서 건널비와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